네, 그럼 먼저 손에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문서 작업이나 또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하는 편인데 오래 하다 보면 손이 좀 저리거나 통증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손에서 저림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손 주변으로 통증이 생겨 오시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네. 특별히 다친 기억도 없는데 손과 손목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손은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다 보면 간혹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기운이 낮아지면 평소보다 더 통증이 잘 느껴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단순한 손목 통증이 큰 병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통증이 지속되면 생활에 많은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손이나 손목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 대표적 질환으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 방아쇠 수지, 외상과염, 건초염, 일명 득결유병 병이라고 하는 건초염 등이 있고요. 그 외에 손에 물혹이 생겨 부어오르는 결절종이란 질환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손에서 발생하는 질환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들에게서 자주 발병하는 손목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현대인들은 매일같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 손의 근육과 인대에는 항상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런 것이 누적이 되고 중년에 접어들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고 손목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앞쪽에 피부 조직 밑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작은 통로인 수근관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손바닥과 손가락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평생 이 질환에 걸릴 확률이 50% 이상일 정도로 손에서 발병하는 신경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이 수근관을 통과할 때 압박으로 인한 통증이 느껴지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손목에 발생하는 통증과 함께 정중신경의 지배 부위인 엄지, 검지, 중지와 손바닥 부위에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네. 밤이 되면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간혹 신경의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저림 및 감각 저하를 넘어서 이 엄지 근육의 쇠약 및 위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잠자는 도중에도 손이 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껴서 잠에서 깨서 털기도 하는데요.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손의 힘이 약해지고 손목을 잘 쓰지 못하게 되는 운동마비 증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새끼손가락에는 통증이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 저림과 함께 운동 장애도 나타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 어떤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내리게 되시는지 또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팔랭 검사라는 비교적 간단한 진찰로 우선 진단을 하고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엑스레이나 근전도 검사를 통해 확진을 내리게 됩니다. 팔랭 검사라는 것은 네. 보시는 것처럼 양쪽 손목을 이렇게 과하게 구부려서 2, 30초 정도 있게 되면 엄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끝이 저리게 되면 그게 바로 팔랭 검사의 양성 반응입니다. 아, 그럼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병원을 찾아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스스로 집에서 이렇게 팔링 검사를 그렇죠. 해보고 네네.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면 네네네. 손목 터널 증후군일 네네. 수도 있는 바로, 거네요. 예, 이 손목을 과굴곡 시켜주는 게 네. 이 손목 터널의 구경을 좁혀주게 하는 동작이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혹시나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을 찾는 것이 적절하겠네요. 가장 좋습니다. 예. 비교적 가벼운 초기 증상의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 복용이나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 그리고 부목 고정을 통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사용해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심할 때는 이 수근관을 넓혀주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최소 절개술과 내시경적 절제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중 내시경적 절제술은 손목 부위에 1cm 정도 절개를 다한 다음
그 부위에 내시경을 삽입해 인대를 제거하고 봉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절개 부위가 작아 수술 후 통증이 작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 치료를 통해서 손 저림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하니까 손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